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했을 때는 정이란 말이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이야. 정적이다 이런 뜻이야. 평형을 이루면 움직임이 없는 거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힘이 몇 개냐면 두 개야. 자, 별의 크기를 결정하는 힘이 두 개인데, 하나는 중력, 하나는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 뭐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중심부로 갈수록 압력이 어때? 높아지지? 바깥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힘은 항상 어느 쪽으로? 자, 바람도 그렇잖아.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바람이 이동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쪽이 기압이 높고 안쪽이 압력이 높고 바깥쪽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내부의 핵반응을 통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열이 발생하다 보면 분자들이, 이 분자는 아니지, 원자 핵 전자들이 막 움직인다고. 운동 속도가 빠르게 돼. 그럼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겨.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세자로 줄이면 팽창력이라고 하면 돼. 팽창력 이렇게 쓰세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표기를 이렇게 한 거야. 안쪽에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압력이 높은 거야. 상대적으로 바깥쪽 압력이 좀 작겠지. 그래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작은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힘이 누가 크냐에 의해서 별의 크기가 결정이 돼.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수축한다고. 그 다음에 기체, 요거 팽창력이 더 크면 바깥쪽으로 부피가 커지는 거고. 그럼 별의 진화 단계에서 두 개가 계속 경쟁을 해. 처음에 중력 수축 단계에서 원시별이 되기까지는 수축을 해야 되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중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수축을 하고. 그러다가, 그럼 수축을 하면 이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해. 핵 반응을 하면서, 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막대한 양의 열이 발생하면서 이 팽창 압력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팽창 압력은 요거는 발생한 열에 비례하는 거야. 발생열. 이 발생하는 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핵 반응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쪽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팽창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중력 수축을 그만두고 이 팽창압이 커지면서 둘이가 크기가 같아지지. 중력 수축할 때까지는 얘가 더 크고 중력 수축이 끝나면 둘이 같아지고, 그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그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 그래. 그러면 정역학적 평형은 뭐냐? 둘의 힘이 같아서 더 이상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 그런 단계를 정역학적 팽창이라 그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계열성 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단계 그 다음도 보자. 적색 거성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적색 거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핵반응을 해서 탄소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 적색 거성이야. 그러면 얘가 헬륨이 핵반응을 할 정도가 되면 헬륨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야 돼. 자, 주계열성이 끝나면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지? 그지? 그러면 이 헬륨이 온도가 올라가서 탄소로 변화가 되는 핵반응을 하려면 얘는 수축하고, 그리고 적색이니까 빨간색을 나타내니까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고 이런 단계가 된다고. 그러면 안쪽에서는 둘 중에 중력이 더 크고 바깥쪽에서는 둘 중에 팽창력이 더 크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거지. 그러다가 적색 거성이 되면 또 둘이 어때? 크기가 같아져. 그러면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또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이 정역학적 평형이 또 깨지면 어떻게 돼? 이제 적색 거성 다음에 뭐가 돼? 행성성성원이지? 그럼 팽창 압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깥쪽은 물질이 확 분산돼 버리고, 안쪽에서는 탄소 중심액이 또 수축하잖아. 그럼 안쪽에서는 또 중력이 더 큰 거지. 이런 식으로 평형을 이뤘다가 다시 평형이 깨졌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별이 진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은 두 힘이 크기가 같으면서 안정된 상태를 이룰 때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고, 요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주계열성도 되고, 주계열성도 되지만 적색 거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적색 거성. 그리고 별이 중간에 막 변화하지 않고 어떤 단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다 정역학적 평형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내용을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주계열성 내부 구조를 한번 봐볼게. 주계열성이 정역학적 평형을 이뤘을 때의 구조가 두 가지 구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구조를 보면 태양하고 비슷해. 가운데 핵 융합 반응하는 핵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핵 주변에는 복사에 의해서 열이 방출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대류층이 있어. 대류에 의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복사나 대류나 둘 다 열을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하나의 방식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핵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방출하기 위해서 복사 형태로. 복사라는 거는 이제 빛, 복사파, 전자기파 이런 형태로 방출하는 거야. 그런데 이까지 오면 열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 열이 못 빠져나가면 여기 열이 축적돼 이런데, 표면 요런데. 그럼 열이 축적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아진 물질이 상승한다고.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하강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대류에 의해서 또 열이 방출되는 거야. 자, 요걸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열 전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열 전달 방식은 뭐뭐 있을까?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우리 관심사 바뀌니까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은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복사하고 대류만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열 전달하는 방식 중에 열 전달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복사하고 자, 열 전달량은 복사하고 대류하고 누가 더 많을까? 대류하고 누가 더 많겠어? 자, 복사는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뜨거워진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열을 통째로 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거지. 근데 복사는 빛의 형태로만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 누가 많겠어? 당연히 대류가 많아. 대류가 훨씬 많아. 열을 가진 물질이 열과 함께 물질이 같이 이동해버리는 거야. 통째로 같이 가는 거지. 이건 물질은 가만히 있고 복사 형태로 이동하는, 빛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훨씬 많아. 대류가 복사보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핵 융합 반응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 질량이 큰 별에 비해서 작은 별은. 열이 적게 발생하니까 안쪽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쪽으로 전달할 때 복사의 형태로 전달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중심부에서 굉장히 핵 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막대한 양의 열이 발생해. 복사만으로는 핵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쪽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바로 대류층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핵 옆에. 그래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지. 열을 많이 방출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좀 열 방출량이 좀 적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복사 형태를 취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열을 조금 적게 방출하다 보니까 복사 형태로 충분히 열을 방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지? 열을 방출하다 보면 이 부분에 열이 축적될 수 있거든. 불투명한 층이라 그래. 그러니까 복사를 밑에서 차단해서 복사열을 흡수해버려. 여기에. 그러면 가열이 되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부분, 온도가 낮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강하고 이렇게 대류층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대류층을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쌀알무늬 이걸로 볼 수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상승하는 부분은 가열이 많이 돼서 밝은 부분, 하강하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 해가지고 쌀알무늬로 보이지. 어때? 층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량의 핵 융합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다. 핵 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많은 열을 방출하니까 많은 열을 바깥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복사 형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류층이 핵을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이 대류까지도 핵으로 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류핵이라 그래.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도 자꾸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도 또 어떤 내용을 물어보냐면 온도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온도 구배, 온도 경사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온도 경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온도 경사라는 건 뭐냐면 깊이에 따라서 혹은 반지름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온도 경사는 자, 질량이 큰 별의 중심 여기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대류하고 복사층하고 온도 경사는 어디가 더 크겠어 그럼?
온도 경사가 클수록 열이 많이 방출돼. 온도 차이가 커야 열이 많이 방출된다고. 온도 차이는 어디가 크겠어? 복사하고 대류하고. 복사하고 대류 중에 당연히 대류층이 온도 경사가 크다고. 여기다 쓰자. 뒤에 잘 안 보이겠네. 그래서 이거는 대류하고 복사를 비교를 해보면 대류층이 복사층보다 온도 경사가 크다. 온도 경사가 큰 이유는 안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도 경사가 클수록 많은 열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지. 알겠지? 열 전달량도 비교를 하나 해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연결시켜 보자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을 말하지. 주로 무슨 반응을, 핵 반응을 한다고? PP 반응을 한다고 그랬지? 양성자들끼리 결합을 해서 핵 반응을 할 때는 열 발생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을 해버리면 C와 N과 O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빙빙빙 돌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CNO 순환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프 봤지? 저번 시간에 그래프 있었는데 요거 있잖아. 요거는 CNO 순환 반응, 요거는 PP 반응이야. PP 반응은 열 발생 효율이 작지. CNO 순환 반응 열 발생 효율이 훨씬 높다고.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쪽에 대류핵이 존재해야 돼. 이제 순환 반응을 한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대류핵이다라고 불러. 대류핵.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대류층이 핵 내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더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보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혹은 거성으로 진화할 때의 내부 구조를 여기 딱 표기를 해놨어. 헬륨핵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지.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 헬륨핵이 수축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가 뭐보다 크다? 팽창력이 뭐보다? 중력보다 작다 그래야 되지? 중력이 더 커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바깥쪽은 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해야 되니까 팽창력하고 중력하고 누가 더 커야 돼? 여기는 팽창력이 더 커야 돼. 그러면서 크기가 굉장히 커지지. 그리고 크기가 커지니까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되니까 수축을 하니까 온도는, 중심부는 결국 수축을 하게 되니까 중심부는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쪽은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지. 이렇게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야. 저번 시간에 HR도에서 어떻게 됐었어? 요게 주계열성이었죠. 요렇게 주계열성이 있었고, 주계열성에서,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적색 거성으로 이동을 하지? 적색 거성에서. 그 다음에 뭘 거쳐? 행성상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되지? 그래서 요거는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요거는 원시별, 요거는 주계열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행성상성은 암기해야 돼. 요거는 백색 외성 이렇게 되는데 바로 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 단계. 요 단계가 바로 요 단계다라는 거죠. 요 단계를 지칭하는 거다고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팽창이 다 끝나고 헬륨핵의 수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적색 거성을 단계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에서 또 다시 정역학적 평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정역학적 평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 이제 행성상성운으로 가는 거야.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물질이 방출되면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중간에 또 뭐가 있다 그랬지? 맥동 병광성 단계가 있다 그랬지. 역학적 평형이 깨지게 되니까 이 힘과 수축하는 힘과 중력과 팽창력이 서로 균형을 못 이루니까 팽창력이 더 크면 팽창했다가 중력이 더 크면 수축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커지면 밝게 보이고 작아지면 어둡게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밝기가 변하는 병광성 단계야. 병광성 단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서 등광선 단계는 정역학적 평형을 전혀 이루지 않는 거지. 이해가? 됐죠?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면, 요거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던 거야.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적색 거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지. 이거는 적색 거성의 마지막 단계고, 이건 뭐 해야 되겠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니까 이거는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지. 초거성의 마지막. 의 마지막이라고 쓰자. 모두 마지막. 핵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헬륨이 내부에서, 여기서는 헬륨이 뭘로 바뀌었어? 탄소로 바뀌지. 근데 탄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소도 만들어져. 헬륨 원자가 3개가 결합하면 탄소가 되고 4개가 결합하면 산소가 돼. 질량수가 딱 맞잖아. 산소는 질량수가 8이잖아. 8이 아니라 16이잖아. 맞지? 16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수가 4니까 얘는 16이 되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3개가 결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4개가 결합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는 뭐가 만들어져? 주로는 탄소가 주성분이야. 여기 탄소가. 산소는 극히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핵반응이 딱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일어난다고. 근데 주요한 핵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로 탄소를 만드는 핵반응이 주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층에서는 왜 헬륨으로 변해? 뭐가? 수소 연소각이지? 수소 연소각에서 수소가 핵반응해서 헬륨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3개층 구조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가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배열이 돼. 그 다음에 초고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탄소를 만들고, 탄소나 산소를 만들고, 탄소, 산소가 또 핵반응을 하지. 마그네슘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얘들이 계속 핵반응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그리고 역시 층상 구조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가면서 무거운 원소의 배열을 보인다. 그리고 철까지 만들고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안 만들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야 그럼? 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음에 어떻게? 얘가 또 정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져. 어떻게 깨져? 중력하고 팽창력이 있겠지. 똑같이 중력이 있고 팽창력이 있는데 처음에 얘가 이제 핵반응을 하다가 핵반응을 중지한다고. 그러면 팽창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열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러면 얘가 갑자기 힘이 뚝 떨어져. 갑자기 제거돼 버려. 그러면 중력이 굉장히 얘보다 큰 상태가 되지. 그러면 급격하게 별이 붕괴가 된다. 수축도 아니고 붕괴야, 붕괴. 그리고 굉장히 이 거리가 멀거든. 이 초고성 중에 큰 거는 태양계 정도 크기도 있어. 그러면 빠른 속도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붕괴가 일어나. 붕괴가 일어나면서 충돌을 해버려. 그건 한 번에 딱 폭발해버리는 거야. 아까 얘 적석거성은 어떻게 됐지? 수축 팽창을 몇 번 반복했잖아. 근데 초고성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붕괴가 되면서 별이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방으로 물질이 퍼지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뭘로 가? 이제 행성상성운이나 백색 외성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 별들은 이렇게 되고, 요런 별들은 뭘로 간다? 초신성으로 간다. 초신성 단계에서 폭발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철이 또 핵반응을 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나 납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지. 초신성으로 진행을 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밑에 문제 보세요.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봐. (6번까지) 쭉, 7번까지 쭉 풀면 되겠네. 주관식은 대충 써. 그냥 해설 봐도 되고.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반복되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중복된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중복 안 된 것만 선택해서 풀으세요. 팽창량. 뭐 그거는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1번에 보면 1번에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기준이 뭐냐. 어떤 책에는 태양 질량은 2배 기준, 어떤 책에는 3배 기준, 어떤 책은 1.5배 기준. 이건 천문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연연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질량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볼게. 80페이지 한번 보자고. 별의 내부 뭐죠? 대류층이 있지. 대류핵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거. 대류핵이. 눈에 보이네. 대류핵이 있다는 이야기는 대류에 의해서 많은 양을 열을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자, 옳은 거 찾아 비교를 한번 해보래. 질량이 큰 건 낮에, 이거는 질량이 작은 거, 요거는 질량이 큰 별, 주기혈성.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질량은 나가 클 거고, 중심부 온도도 당연히 나가 높겠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더 활발히 하지. 핵융합 반응을 너무 활발히 하니까 에너지원은 많이 있지만 에너지 고갈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수명은 어때? 얘가 짧다 그랬어. 짧고 길고. 자, 그 다음에 쉬운 거,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네. 태양과 비슷한 주기혈성, 적색거성. 이거 주기혈성이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네. 이거는 적색거성이지. 3개층 구조를 하고 있지. 주기혈성은 2개층 구조. 현재 태양의 내부 구조는 가와 같다. 맞죠? 중심부 온도는 누가 더 높아? 표면 온도가 아니라 중심부 온도. 표면 온도는 적색거성이 낮지. 빨간색 별이니까. 그지? 중심부 온도는. 자,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어? 1000만 K 정도가 필요해. 근데 헬륨의 핵 융합 반응을 하려면 1억 K 이상이 필요해. 이거는 1000만 K 이상, 1000만 K 이상, 이거는 1억 K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가 온도가 훨씬 높지, 중심부는. 아까 봤잖아. 중심핵이 한 번 더 수축한다고. 자, 탄소가 핵 융합 반응하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 뭐 4억 K, 5억 K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나가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별이 진화해서 가가 나로 변한다라고 해야 되지. 틀렸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현재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얼마 정도? 외워둬. 1500만 K. 현재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 K. 외워버려. 이거는 적색 거성이네. 그지?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네. 요게. 왜냐면 헬륨 적색 거성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지? 수소 연소 반응도 일어나고 헬륨 핵이 있다는 이야기는 헬륨이 탄소로 연소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뭐가 돼? 초거성이죠? 초거성. 요건 초거성. 이렇게 되고. 자, 가는 나보다 질량이 당연히 작겠지. 맞네. 가와 나 모두 주결성의 내부 구조. 아니죠. 거성의 내부 구조지. 나의 중심 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안쪽으로 들어간 것일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무거운 원소니까. 이건 맞지? 자, 그 다음에 7번. 주결성 가, 나의 별의 물리량과 두 별 중에 어느 한 별의 내부 구조다. 근데 대류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큰 질량이 큰 주결성이다.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얘를 보면 되겠지? 나 정도. 오케이.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 가가 나보다 길다 그래야 되겠지? 길다. 그 다음에 가는 수소 핵 융합 반응 중에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질량이 작은 거는 PP 반응, 질량이 큰 거는 CNO 순환 반응. 그림의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별은 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 따라오면서. 자, 그 다음에 3 넘겨서 이제 연습 문제 3번을 한번 풀자고. 3번 문제는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모델레에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 그래서 풀어보자 그랬어. 풀어보는 거야. 자, 가나다가 여기가 구조를 잠깐 보면 수소하고 헬륨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퍼센테이지를 봐봐. 수소 헬륨은 원래 몇 대 몇이야?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주 탄생 초기에 1대 3으로 만들어졌잖아. 3대 1. 그래서 요 비율은 얘가 3, 얘가 1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75%로 딱 끊어야 되는데 좀 올라가 버렸네. 그치? 3대 1 비율. 그래서 얘가 한 75% 우주의 성간 물질, 우주의 구성 물질의 평균적인 비율이죠. 75대 25. 자, 근데 이제 50억 년 후, 탄생 후 50억 년 후가 돼. 현재하고 비슷한 거네. 현재. 자, 수소 양이 줄었지? 헬륨 양이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반응이 무슨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핵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00억 년 되면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된다 그랬어. 이 100억 년이라는 수치는 거의 주계열성의 기간하고 맞먹어. 적색 거성이나 이런 단계는 매우 짧아. 주계열성에 비해서. 대부분 다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보면은 거의 다 여기까지가 핵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뭐가 다 고갈돼 있어. 수소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거의 다 고갈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뭐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바로 헬륨이 탄소로 바뀔 수 있어. 그렇게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아무튼 수소가 거의 고갈됐어. 수소가 고갈돼 가고 있어. 고갈. 그러니까 거의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거의 한번 15%밖에 안 남겠네. 이렇게. 자, 가와 나 시기에는 주계열성 단계다. 뭐 가나 다 시기까지 주계열성 단계라고 봐도 되겠네. 계속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별 탄생 직후면 저기도 있지 않느냐, 원시별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별이라고 하면 주계열성부터 별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시별은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그리고 원시별 단계는 기간이 매우 짧아. 대부분 다 주계열성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다 사이에는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반지름이 증가한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는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지.
주계열성 다음의 단계지? 그러니까 다시기 이후라고 봐야 돼. 그지? 나다 사이에는 계속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 다시기 이후, 다 이후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자, 다시기 이후에 중심핵에서는 중력이 내부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보다 커진다. 무슨 말이야? 중력이 팽창력보다 더 크다 이 말이지. 그지?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 이걸 세자로 하면 팽창력 보다 크니까 헬륨핵이 수축한다는 이야기지. 헬륨핵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고. 그래서 커진다는 이야기는 헬륨핵이 수축한다 이런 뜻이지. 자, 내용을 잘 보라고. 어떤 이야기를 써놨는지. 그래서 여기는 거의 주계열성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맞지 이건? 기억하고 티귿. 자, 간단히 받고. 자,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고 다음 단원을 보자고. 이제. 10번 하나 남았네. 미안. 다음 단원 아니고 10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되겠다. 10번 한번 보자고. 자, A는, D는 뭐지 이거? 딱 보면 이거 보고 어떤 단계 별이라는 거 금방 알아야 돼. D는 뭐야? 태양이지? 태양의 절대 등급이 얼마라고?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플러스 5. 분광형은 G형. 그래서 요건 태양. 여기는 태양.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어? 요건 태양. B. 거성, 초고성? 거성은 절대 등급이 0등급 근처. 초고성은 마이너스 5등급. 외워야 돼. B는 요거는 초고성 단계. 자, 요건 다 주계열성이지. 요건 주계열성 중에서 굉장히 질량이 큰 거지. 아주 질량이 큰 거지. 요건 다 주계열성이야. C는 뭐라고? 절대 등급이 10등급인 거. 그리고 A형이나 B형 많은 거. 백색 외성이지, 요건. B는 초고성, 요거는 백색 외성. 자, D는 주계열성, A도 주계열성, 이렇게 질량이 큰 주계열성. 이렇게. 그래서 A는 D보다 질량이 매우 크다. 주계열성은 이쪽으로 가면서 질량과 광도, 반지름이 다 커진다 그랬어요. 온도까지. 수명은 짧아지고. 자, 니은, X는 B의 구조다. 근데 보니까 복사층이고 대류층이 바깥쪽에 있네. 태양과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뭐 D라고 해야 되지. C가 지나면 Y와 같은 구조를 할 것이다. 그랬네. 이건 뭐야? 어디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지? 딱 적색 거성이 안착한 건 아니야. 안착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단계지, 요 단계. 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C가 진화하면, 그런데 C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죠. 핵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점 식어서,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점점점 식어서 흑색 외성으로 바뀌어서 어두워지지. 안 보이게 되지, 이제. 얘는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